볼게요. 자, 일본이 새로운 지폐를 만드는데 이분인데요. 일본이 새로운 지폐를 만드는데 한국 신문들이 개판이에요, 지금. 이 한국 신문의 기사 제목을 누가 이렇게 쓰라고 뒤에서 조종하나요? 아니면 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쓰나요? 저는 정말 이 언론계 이쪽에서 왜 일본에 관련돼서 이따위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기사를 쓰는데 일본이 새 지폐를 만드는데 한반도 경제 침탈 앞장선 인물 넣는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일본 최고액권에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0만 11만 원 정도 되나요? 한반도 침탈 선봉 얼굴 넣는다. 조선 경제 침략 장본인이 1만엔에 굉장히 자극적인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오늘 신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 기자들이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가 이렇게 쓰라고 보도 지침을 내렸는지 아니면은 중국의 시진핑이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이상한 손들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런 기사를 쓰라고 했는지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는 거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요. 자, 이 돈에 나오는 거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름이 시부사와 A이치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 시부사와 A이치. 자, 이 사람은 일본의 모든 경제의 토대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일본 금융과 경제 시스템에 그거를 전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일본의 재벌 체제를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의 모든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아버지인데 자기는 기업체를 하나도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의 경제를 세우는데 기여를 할 뿐이지 내가 거기서 돈을 벌지는 않겠다. 거기서 내가 내 주머니 딴 주머니 채우고 내가 내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이득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오로지 일본의 자본주의와 일본의 금융과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의 경제인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 보면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요. 이 시부사와 A이치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일제시대 때 한국에 제1은행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제1은행의 10원짜리 지폐의 얼굴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과 인연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의 철도도 놓은 사람이고요. 그 일제시대 때 경인철도, 경부철도 그것을 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제시대에 조선에 있는 모든 철도를 이 시부사와 A이치라는 사람이 다 건설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뭐 더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일본 시대에 하나도 없었던 은행 설립을 주도했고 일본 근대 금융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그래서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제지, 국립은행도 만들었고,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도 만들었고, 일본에서 경제에 관한 한 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그 일본의 경제를 일으킨 걸로 보면 한국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님과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일본 지폐로 만든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기자들이 경제 침략 장본인 이런 식으로 감정 자극적인 멘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싸우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과연 조선시대 때는 정말 잘 살았나? 자, 경제 침략을 했다는데 조선의 경제 침략을 하면 이 말투는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가 잘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침략을 경제적으로 해서 조선의 경제를 약탈했다. 그러면은 조선 경제 침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가 완전히 개거지였어. 예, 거지였어. 거지인데 거지한테 옷도 입혀주고 거지한테 신발도 신겨주고 거지가 다니는 길에 도로 포장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것은 경제 침략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이 침략하기 전에 정말 잘 살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세계 주요 도시 임금인데요. 하루 임금인데 자, 1375년, 1575년, 1675년, 1775년 뭐 이렇게 1825년 거의 이제 조선 말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조선의 경제 상황은 중국 무슨 청나라와 명나라의 경제 상황보다 더 좋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과 옆에 있었던 중국 베이징이죠. 베이징의 그래프를 보면요. 검정색 선인데 경제가 안 좋아요. 갈수록 검은 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명나라, 청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조선이란 나라도 잘 나갈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거지 같은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빌빌거리던 게 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도 이렇게 못 살던 때입니다. 그 당시에 런던 보세요. 영국의 런던. 얼마나 그래프가 잘 사는지. 엄청나게 잘 살죠.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데도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영국이 더 잘 올라가지만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조선이란 나라는 이성계가 조선을 잡은 이후로 조선이란 나라가 맨날 그렇게 살았다. 거지처럼. 조선이란 나라가 잘 살았던 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없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자, 인구인데요. 자, 1904년도에 일본이 을사보호조약, 1905년도죠.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일제 식민지로 들어갔는데 1904년과 대비했을 때 조선이 1753년 거의 150년 전에는 인구가 1904년과 150년 전과 별 차이가 없어요. 100이. 이것이 계속 1904년과 인구 비교를 했을 때 102, 105, 113, 113, 126, 110, 100, 1904년도 100. 그러니까 인구가 말이죠. 거의 이게 몇 년도입니까? 한 150년 동안 조선의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150년 동안 조선의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임금, 중국의 임금 수준도 좋지 않았다는 통계를 보셨죠. 자,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일본 식민지가 1904년도에 을사보호조약 통한 다음에 1907년, 1910년, 1915년, 1919년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일제가 식민지를 할 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을사보호조약 때 기준이 100명이라고 하면 8년 뒤인 1912년에 조선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납니다. 일제 식민지를 사글고 일제한테 경제 침략을 당했는데 어떻게 인구가 2배로 늘어나냐.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죠. 조선시대 150년 동안 인구가 늘지 않다가 일본과 을사보호조약 맺고 8년 만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 이게 일본으로부터 정말 수탈당하고 정말 침략당해가지고 인구가 느냐 이거예요.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면 인구가 2배로 늘 수가 없죠. 일제시대 때 인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248명. 그러니까 아까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 시부사와 에이이치가 조선이란 나라에 경인철도를 설립하고 경부철도, 신의주까지 철도를 놓아서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일제하에 조선인들의 GDP를 볼게요. 뭐 일본이 와서 공장도 세우고 일본 총독부가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산업을 많이 일으켰죠. 어쨌든 한반도 땅에서 그 조선 땅에서 이루어진 GDP 증가율이 이렇게 간 거예요. GDP 증가율이 이렇게 가니까 산업이 어쨌든 성장을 하니까 조선인들이 자녀들도 더 많이 낳은 거죠.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거죠. 일제 치하에 살았지만은 조선인의 정부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조선의 고종 임금이라든가 조선의 왕들이 이 조선 백성들한테 뭐 해준 거 있나요? 해준 거 없잖아요. 일본한테 조선이란 나라를 넘긴 게 고종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황실에 가서 그 한 1년에 연봉 받고 엄청난 돈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일제 36년 동안 일본 동경에서 살았던 게 조선 왕실 아니었던가요? 그런 조선 쓰레기 같은 왕보다는 이렇게 일본이 와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잘 먹고 인구도 2배로 늘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조선의 경제를 침략했다. 조선의 경제를 뭐 훔쳐간 게 없잖아요. 뭐가 훔쳐가요? 뭐 나중에 1930년대에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뭐 그 쌀을 더 많이 가져가고 산에 나무를 베어가고 그거는 이제 전쟁하니까 당연한 거고 아까 시부사와 A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동안에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어요. 아까 그 화폐의 주인공 시부사와 A이치는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약탈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부사와 A이치. 제가
뭐 이 사람이 좋아서 빠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계는 통계로서 정확하게 보자 이런 얘기예요. 도쿄 전철을 놓았고 경인철도 경부철도 놓았고 일본 최초 주식회사 제지, 방적, 제철, 철도, 해운, 항공기 제작 500여 개의 기업을 일궜고 히토스바시 대학교를 설립했고 도쿄 전철, 한국의 경인철도, 경부철도 만든 사람이에요. 일본인 입장에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화폐로 등장했을 때 한국의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쓴다. 자극적으로.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데만 쓴다.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자꾸 일으키면 지난번 중국하고 중국이 한국으로의 그 사드 그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관광 가지 말라고 막았죠. 그럼 일본이 이번에 또 이렇게 화폐 만드는 거 가지고 또 징징거리고 떼쓰면 일본에서 한국 여행 가지 마. 이렇게 하면 또 한국 여행업계 다 또 죽죠. 죽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아요. 설비 투자 지수가 마이너스 27%, 수출도 마이너스 8%, 뭐 다 안 좋잖아요. 다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죽이려고 산업안전법 만들지를 않나. 껄듯하면은 일본이랑 시비 붙어서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화폐에 넣는다는데 깐짝깐짝 일본인들 감정이나 건드리고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뭘 먹고 자란 인간들이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S10 한번 열어볼까? 무선 충전까지 되고 지금 사설에 이런 게 나오죠. 사상 최악 치닫는 한국과 일본 관계. 경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 외교에 이어서 경제 관계도 난기류가 오고 있다. 일본이 통관이나 대금 결제 등을 깐깐하게 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표적 세무조사를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을 전범 제품이라고 딱지 붙이는 그러한 멍청한 짓을 계속하는, 한국에서 지금 반일 감정 일으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쓰레기들의 개뻘짓입니다.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일본이랑 싸워도 한국 반도체가 잘 이긴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법이 통과되면 그냥 한국 자체 내에서도 반도체가 죽는데 거기다가 한국 반도체 필수품이 뭐냐? 일본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입니다. 일본산 불화수소 90%가 현재 한국 반도체 필수품으로 돼 있어요. 그 일본이 불화수소를 한국에다 수출하지 않으면 한국 반도체 업체 90%가 망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다 망한다고 보면 돼요. 반도체 제품을 만들질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바보 같은 놈들은 일본도 한국에 불화수소를 팔지 못해서 돈을 못 번다 그러는데요. 일본에서 불화수소를 수출을 하는데 한국에 파는 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의 불화수소는 미국, 호주, 이런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불화수소를 수출을 안 하면 일본은 70원만 먹고 살면 되는데 100원 못 벌고 70원 벌고 살지만 한국은
반도체가 그냥 죽습니다. 뭘 알고들 떠들어야지. 자꾸만 알지도 못하면서 일본한테 감정적으로 깔짝깔짝대고 있어요. 도대체 뭘 믿고 자꾸 일본한테 깔짝깔짝대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인간들이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이 아니면 이런 거 모르나요, 이거? 반도체 세정 필수품이 없으면 반도체 뭐 할 거예요? 반도체 공장 다 문 닫잖아요. 반도체뿐만입니까? 예? 관광객 이런 거 한국에 많이 오잖아요. 일본 관광객이 한국으로 많이 온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중에 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잖아요. 일본인들이 직접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유비. 도대체 뭘 믿고 자꾸 지나간 옛날 과거 일제시대 때 그거 가지고 깔짝깔짝 대는지 모르겠어요. 이 미친놈들이 말이죠.